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기술주 대장주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전자 대형주를 비롯한 관련 반도체 부품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IT 대형주와 반도체주의 부활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미국 기술주 대장주인 애플이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은 1일 뉴욕 증시 마감 직후 3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수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IT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신제품 아이폰 A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또 새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실적을 통해 확인하면서 국내 아이폰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 주가 흐름 역시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오늘 8거래일 만에 우리장에서 물량 담으며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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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마감까지 김도원 앵커와 함께 우리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지난달 31일 이후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훈풍 소식에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오늘 2430대까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8포인트 오르면서 2431.9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애플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과 기계업종이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면서 출발했고요. 통신업과 은행업, 제조업과 증권업 등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세를 보인 업종들은 좀 전 거래일에 크게 오르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파란불을 켰습니다. 철강, 금속업이 하락 출발했고요. 화학업종과 전기가스업, 보험업과 음식료업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73포인트 오르면서 654.85포인트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양장지수 오늘 이틀 연속으로 나란히 상승불 지켜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흐름 좋았던 오전장에서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특징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쇼박스가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늘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택시운전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택시운전사는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는 송강호가 주연을 맡고 영화는 영화다, 고지전 등을 연출한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외국 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가 5.18 민주항쟁을 목격하게 되는 서울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순 제작비 120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에 이어 8월 11일 북미, 24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25일에는 영국에서 차례로 개봉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개봉한 특별시민이 136만 관객에 그치면서 쇼박스의 명성에 걸맞는 흥행작은 올해 없는 상황에서 택시운전사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호재라며 중장기 이익 전망의 핵심인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이번 영화 개봉과 함께 거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쇼박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9% 오름세 시현하면서 6,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BH입니다. BH가 애플의 2분기 호실적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BH는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아이폰 8향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하는데요. 애플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5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8% 증가한 1.6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49억 달러와 EPS 1.57달러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애플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490억에서 5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애플의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아이폰 8의 출시 지연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새 아이폰 시리즈의 수요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아이폰 관련 벤더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BH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71% 급등하면서 21,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넥스트아이입니다. 넥스트아이가 자회사 빌라주 11 차이나가 중국 네이멍구와 허베이, 후베이와 안후이, 신장 등 5개 지역에서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빌라주 11은 지난해 10월 넥스트아이가 중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화장품 전문 편집샵입니다.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주요 번화가인 산리툰 지역에 중국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별도의 홍보 활동 없이 첫 매장을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됐다며 본격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오는 8월부터는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넥스트아이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87% 오름세 보이면서 2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전기차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나노텍은 전기차 인프라 운영 시스템 개발 업체인 비긴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비긴스는 지난 2010년 정부의 기술 개발 정책으로 탈부착형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이 아닌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전기버스 운행 사업과 배터리 리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래나노텍은 지난 2015년 비긴스의 지분 51%를 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또 전기차 배터리 양극활 물질 전문 업체인 에코프로에도 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55% 오르면서 7,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인데요. 이 영진약품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전날 공시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 2A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내 4개 병원에 중등, 중증도 증상을 가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총 61명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 결과 YPL-001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약동 양력학 특성 및 생체 지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진약품의 현재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1.56% 급등하면서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2분기 호실적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건설기계의 2분기 매출액은 6,832억 원, 또 영업이익은 3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27.5%와 10.5% 증가했다며 255억 원의 영업이익이 분할 전 기준으로 납품되며 또 현대중공업의 이익으로 인식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613억 원으로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30톤 이상의 대형 굴삭기는 현대건설기계 매출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러시아와 알제리, 호주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 인프라 광산 개발에 필요한 대형 굴삭기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3분기까지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비수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36% 빠지면서 4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우리 지수 장 출발 구간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특징주들에도 오름세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 구간 흐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는 오후 구간, 현재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상승폭을 조금씩은 반납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박권 수준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0.19% 상승한 2427.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 탄력 좋습니다. 현재 구간 0.63% 상승한 657.2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현재까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0.14%가량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또 어떤 변동성 보일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 오늘 미국 증시 훈풍에 통신업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나란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2.47%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 2.88%가량 올라와주고 있고 LG유플러스도 3.96%가량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LG노텍이 애플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10%가량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 좀 강하게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써니전자 종목도 9%가량 급등하고 있고 휴니드 종목과 코리아 서키트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기계업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0.61%대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엔지니어링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닷새 만에 반등 흐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5.92%가량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 한온 시스템도 오늘 4.95%가량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온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호재성 재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수혜 부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2조 규모의 인수금융 차환 성공 소식의 상승세 가져갑니다. 이에 따라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이지만 올라와주고 있는 가운데 또 소외된 업종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철강 금속업이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하에 1%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종목 같은 경우 3%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과 고려 아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철강 금속 내에서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포스코도 1.35%가량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상승 탄력 좋은 업종, 반도체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아로직 같은 경우 오늘 8%대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코메드 생명과학과 합병 완료 소식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도 오늘 5%가량 올라주고 있고 PSK 종목과 크로바 하이텍 종목도 4%대 주가 상승률을 시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 좋은 업종은 IT 부품 업종입니다. 오늘 IT 부품 업종 내에서는 AMI 종목이 흐름 좋습니다. 10%가량 급등하고 있고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인터플렉스 역시 6%대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디지털 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데요. 현재 구간 0.58%가량
업종지수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그 밖에 비금속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 섬유 의류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관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02억 원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20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2억 원 매수세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24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시장에서는 포지션이 바뀐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4,441계약 강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2,599계약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성IB 종목입니다. 우성IB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공장과 토지를 성환 종합건설에 75억 4,600만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오는 9월 25일입니다. 캠시스 종목입니다. 캠시스는 차량 속도에 따른 영상 처리 장치 및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캠시스 측은 이번 특허가 차량의 주행 상황에 맞춰 카메라 영상의 디스플레이 범위를 조정해 어라운드 뷰 모니터만으로도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 종목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는 한진중 TMS가 한진중공업에 흡수합병돼 계열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캠 종목입니다. 리캠이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121억 7천만 원을 조달합니다. 리캠은 이엔신기술 사업투자조합 10호를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연 2%고 권리행사 기간 내 행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 수익률은 연 5%입니다. 내년 8월 17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가액은 주당 1,205원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성IB 종목입니다. 오늘 1.21%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20원 상승한 1,670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네, 캠시스 종목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현 중인 캠시스 종목, 오늘도 1% 넘게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영상 처리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35원 오름세 보여주면서 2,720원에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5,62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리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로 122억 원을 조달한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현재 600원 상승한 2,600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림 종목입니다. 하림이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24% 증가한 2,601억 1,1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58.16% 상승한 184억 2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플랜티넷 종목입니다. 플랜티넷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3.49% 증가한 9억 3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42% 증가한 59억 4,4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5.7% 상승한 8억 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락앤락 종목입니다. 락앤락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39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2.8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도 981억 원으로 3.6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28억 원으로 28.53% 늘어났습니다. 랩지노믹스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랩지노믹스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 손실액이 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6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60억 원으로 2.3% 줄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 하림 종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6%나 증가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에 11%가 넘게 치솟으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10원 상승한 4,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랜티넷 종목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94%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6,070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락앤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락앤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86% 감소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2.2% 밀리면서 13,35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랩지노믹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랩지노믹스 3%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300원 상승하면서 7,900원에서 매물대 시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호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입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감동 쇼가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한신공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가량 오름폭을 보이면서 21,55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GKL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의 마감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ING생명은 1.3%가량 오르면서 38,950원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입니다. 오늘 4.36%가량 상승불 켤 것으로 보이고요. 전 거래일 대비 7,500원 오른 179,500원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티웨이홀딩스가 3.56% 상승한 3,780원에 오늘 애플 효과 톡톡히 봤던 LG이노텍이 마감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37%가량 급등하면서요. 16만 5천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노르페인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가량 상승불 켜면서 9,05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2.05% 오른 37만 4천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위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가량 오른 71,600원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2.9% 오른 37,2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메리츠 종감증권이 0.55% 상승한 5,440원에 쌍용 머티리얼이 2.45% 오른 2,72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이구산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5%가량 상승분 예상됩니다. 2,455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코라오 홀딩스가 5%가량 오른 6,050원에 LGU 플러스가 2.74% 상승한 16,850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JB금융지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6%가량 상승폭 가져갑니다. 6,97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동 쇼가 상황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살펴볼 종목 오늘 크린앤사이어스 종목이 3.85%가량 오름폭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90원가량 오른 7,83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는 HRS 종목이 3.46% 오른 4,340원에 제낙스 종목이 7%가량 급등하면서 31,80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테믹스 종목입니다. 오늘 3.92%가량 오름폭 가져가면서 3,315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2.74% 상승한 71,300원에 DBK 종목이 0.69% 오른 2,195원에 각각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SK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6%가량 상승폭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22,500원 마감 준비합니다. 쌍용 정보통신은 2.13% 상승한 2,155원에 인터파크홀딩스가 3.38%가량 상승하면서 6,12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늘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강도 대책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대책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먼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예상대로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규제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되살렸습니다.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은행권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건설업체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일 전망입니다. 투기 수요를 잡고자 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벌써부터 반시장적이다라며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에도 촉각을 한번 곤두세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어떤 모습으로 마쳤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장 내내 등락 거듭하면서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0.19% 오른 2427.6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상승폭 더욱 넓혔습니다. 0.67% 오른 657.5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에 맞서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1,340억 원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은 1,597억 원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4억 원 담아줬고 기관은 241억 원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277계약 덜어냈고 기관은 2,415계약 담아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 줄다리기 끝에 결국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2430선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3일 연속 상승부를 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0.67%가량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또 어떻게 장을 마쳤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전 살펴봤던 것과 같이 통신업이 1.98%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전 살펴봤을 때는 3% 가까이 오름폭 보였었는데요. 장 막판의 상승폭 반납하면서 1.98%대로 좀 줄어든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기 전자업종 오늘 1.39%가량 올랐고 기계업종과 제조업, 화학업종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 전기가스 업종이 1.41%가량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한국전력이 오늘 역시 1.56%가량 약세 보이면서 업종지수 덩달아 미끄러졌고요.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대거 쏟아졌던 철강 금속업도 1.28%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애플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폭 보이면서 업종지수 끌어올렸는데요. IT 부품업종 1.93%대 강세 흐름 보였고 반도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도 1%대 강세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 밖에 화학, 금속,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소외된 업종은 오늘 비금속 업종이 0.71%가량 빠졌고 디지털 업종과 섬유 의류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서울식품 우선주가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인데요. 97,500원 기록하면서 문 닫았고 영진약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1.06% 오른 11,05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10.37% 상승세 기록하면서 16만 5천 원으로 문 닫았고 신원우선주가 9.85% 오른 56,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6.57% 밀리면서 43,800원에 마감했고 성신양의 우선주가 9.66% 빠진 8,7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 오늘은 하락한 모습인데요. 8.83% 빠진 7,0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 종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리캠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600원 기록했고요. 토박스 코리아가 27.6% 급등하면서 3,74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파루였습니다.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4,680원 기록했고요. 지니언스가 24.19% 빠지면서 15,2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